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세계 수업 34번째 시간이고요. 서양사로서는 16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제국주의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열강의 세계 분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강 제국주의 주로 이제 유럽을 비롯해서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분할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국주의가 무엇인지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국주의의 등장입니다. 19세기 후반 서양 열강이 월등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토대로 해서 약소국을 식민 지배한 정책을 제국주의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또는 여기 배경 또는 성격이라고 좀 해볼게요. 자, 자본주의 발달, 그리고 침략적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 진화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 그리고 인종주의가 되겠습니다.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그 식민지를 개척해서 그곳에 있는 원료를 값싸게 사오는 겁니다. 본국으로. 그리고 상품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상품을 만든 다음에 그 상품을 또 판매하는 시장으로서 식민지를 개척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정말 중요해라고 하면서 다른 민족을 또 침략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사회 진화론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발전한 사회가 있고 발전하지 못한 사회가 있어서 그 전자가 후자를 그 지배하거나 또는 없애는 것이 정당한 일이다, 혹은 당연하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죠. 흔히 말해서 약육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종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흑인과 백인을 해서 특히 어떤 시가 있냐면 그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백인의 짐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백인의 짐 혹은 백인의 뭐 의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 이런 겁니다. 백인은 다른 열등한 뭐 흑인이나 황인 이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도와줄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민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백인으로서의, 우리 우월한 백인으로서의 의무 혹은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우월주의적인 그런 색채를 띤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서 쉽게 말해서 흑인을 열등하게 보고 백인을 우월하게 보는 그런 인종주의가 또 이 제국주의의 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분할 본격적으로 좀 볼 건데요. 그 시초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건데, 자, 19세기에 탐험가들이 있었습니다. 뭐 리빙스턴, 스탠리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프리카 내륙을 답사했습니다. 직접 가본 거죠. 미지의 땅이니까요. 아프리카 엄청 넓으니까. 자, 그래서 이곳에 막대한 지하 자원이 그 매장되어 있다는 그런 어떤 잠재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가장 먼저 뛰어든 게 이 벨기에의 왕이었던 레오폴드 2세입니다. 레오폴트라고도 불리고요. 레오폴트 2세, 레오폴트 2세. 둘 다 맞습니다. 자, 중앙아프리카에 그 콩고강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긴 강이 있어요. 자, 그 강 유역에 영유권을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제 프랑스나 포르투갈 등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갑자기 왜 그런 왜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비스마르크가 주관한 베를린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를린 회의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논의 자체는 뭐 그런 겁니다. 우리 열강들이, 우리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아프리카 어떻게 찢어먹을지 우리끼리 논의해보자라는 겁니다. 당연히 아프리카 사람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아프리카 분할인데요. 여러분들 먼저 영국부터 보겠습니다. 영국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관리권을 차지하면서 이제 보국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지역에 식민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완전 그 아프리카 북부잖아요. 아프리카 북부로부터 남아프리카까지 쭉 가는 것을 여러분들 남북을 연결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국의 종단 정책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외에도 영국은 뭐 수단이라든가, 이집트 밑에 있어요, 뭐 나이지리아라든가, 뭐 영국령의 토고, 뭐 케냐 등을 장악하게 되었고요. 자, 프랑스 내용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는요, 처음에 그 이집트 서쪽에 있는 여러분들 알제리, 사하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알제리를 장악하면서 프랑스령 알제리가 되었고, 사하라 사막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있는 튀니지도 보호국화해서 보호령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들 모로코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모로코, 뭐 세네갈부터 해서 마다가스카르까지. 마다가스카르는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딱 그 동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프랑스는 약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즉 동서를 연결하는 그런 횡단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아프리카를 두고 영국은 종단하고요, 프랑스는 횡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같이 만나면
부딪히는 곳이 있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파쇼다라는 곳이었습니다. 파쇼다 사건,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수단에 있었던 파쇼다 지역에서 부딪힌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독일 얘기도 좀 가볼게요. 자, 독일은 이 비스마르크가 아까 베를린 회의도 지휘했다 그랬잖아요. 주도했다 그랬죠. 이 비스마르크의 지휘하에 남서아프리카 또는 뭐 서남아프리카라고도 합니다. 해서 나중에 이제 나미비아 되는 땅이고요. 그리고 뭐 동아프리카, 지금의 탄자니아 되는 땅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여러분들 카메룬과 토고는 이제 영국령 토고도 있고 이제 독일령 토고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나라들을 장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독일이 카메룬과 토고를 차지했다는 것은 여러분 수능에 또 기출 그 평가원 기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또 사이에 무슨 사건이 껴 있죠. 프랑스와 독일 간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모로코 사건 되겠습니다. 총 2차례 있었는데요. 두 나라 간의 모로코 쟁탈전이었고 뭐 큰 충돌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영국이 그 프랑스 편을 좀 들어주면서 좀 조용히 넘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모로코는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자, 벨기에 아까 그 시초에 있었던 그 레오폴트 또는 레오폴드 2세 있잖아요. 중앙아프리카의 콩고를 식민지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영유권 선언만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레오폴드 2세 연설이 여기 나와 있고요. 아주 그냥 그 사명감에 들어찼습니다. 우리가 이 개척하는 것은 그 비문명적인 땅을 우리가 개척해주고 뭐 우리의 사명이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 레오폴드 왕이 남긴 어떤 그 나쁜 유산들을 실제로 이렇게 증언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가볼게요. 여러분들 포르투갈도 여기 아프리카 분할에 끼어드는데요. 여러분들 앙골라, 모잠비크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옆에 지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탈리아는 뭐 리비아,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있고요. 에스파냐는 뭐 리오데오로라고 하는데 그 지금의 서사하라 지역입니다. 모로코 왼쪽에 있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요. 20세기 초에 이 아프리카가요. 딱 2나라 빼고 전부 식민지 되거든요. 근데 그 2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에티오피아와 그리고 라이베리아입니다. 이 2나라는 체크해둘 필요가 있겠죠.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땅들이, 큰 땅들이 전부 넘어갔다. 딱 2군데 빼고, 그렇죠? 이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 빼고 전부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여기에 있고요. 라이베리아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그 리베리아라고 해서 리버티, 즉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흑인들이 세운 자유 독립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198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던 그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최초의 흑인 주교가 있어요. 그 성공회 주교예요. 성공회. 그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기도합시다라고 말해서 눈을 감았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성경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문구를 남겨주었죠. 지금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 다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분할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시초는요. 제국주의 시대 이전부터 이미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많은 그 신항로 개척 이후부터 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진출해 있었습니다. 특별히는 이제 뭐 포르투갈, 에스파냐는 신항로 개척했었으니까 가장 먼저 선두에 나섰었죠. 자, 그래서 이 유럽 열강들이 동남아를 장악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나눠보겠습니다. 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최초로 진출해서 이제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마젤란 항로 개척 이거 뭐냐? 여러분들 지구를 일주했잖아요. 지구 한 바퀴 세계 일주했죠. 그 항로를 개척한 이후에 여러분들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중간에 끝나죠. 나중에 미국한테 뺏깁니다.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포르투갈과 그 에스파냐가 미리 와 있었는데 얘네를 밀어내고 세력을 이제 키우게 되는데요. 17세기 되면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느 나라나 동인도 회사가 당시 있었다 그랬죠. 뭐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었습니다. 말루쿠 제도라는 것을 이제 점령하면서 여기 인도네시아 지역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역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와 섬을 차지하면서 전 인도네시아 모든 인도네시아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뭐 수마트라 섬, 보르네오 섬 이것들 다 합치면서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수립했습니다. 옆에 지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되게 넓은 땅입니다. 자,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은요, 인도, 동남아, 기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땅이 있었죠. 일단 여러분들 1600년에 세운 그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로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를 상대로 1757 승리했던 거 뭐였습니까? 그렇죠? 벵골 지역의 플라시에서 전투에 승리했죠.
플라시 영투. 그러면서 벵골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를 통해서 간접 지배, 동인도 회사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영국의 면직물 공업을 아주 성황으로 이끌었던 것이 바로 이 인도 지배였습니다. 그래서 인도인들한테 이 목화와 그리고 아편 재배를 강요하게 됐죠. 이 아편 때문에 아편 전쟁, 중국 개항까지 이어진다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포 양제, 여러분들 플라시 영투 이후에 정확히 100년 뒤에 벌어졌죠. 그래서 1857년부터 1년간, 2년간 있었는데 이후에 여러분들 그 인도 통치 개선법 하면서 영국령 인도 제국으로 탈바꿈 시키잖아요. 그래서 직접 지배로 완전히 바꿔버리죠. 원래는 회사를 통해서 간접 지배하고 있었는데 직접 지배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여러분들 미얀마 지역까지 식민지화하면서 영국령 인도 제국에 그냥 합쳐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자, 동남아 지역에 영국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이런저런 지역을 차지하면서 말레이 연방이라는 것을 영국령으로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그 외에는 뭐 네팔,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요르단, 아르헨 등 뭐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영국이 이때쯤 되면 이제 진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태평양 한가운데 있었던 오스트레일리아를 죄수의 유배지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곳에 나중에 무슨 금광이 발견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호주라고 할게요. 호주 옆에 뉴질랜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양 기르고 하는 게 막 성공하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또 이게 영국의 자치령으로 완전히 또 격상되게 됩니다. 자, 프랑스로 가볼게요. 자, 프랑스도 17세기에 이제 동인도에서 설립하고 했는데 영국에 패배했잖아요. 그렇죠? 플라시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로 가지 못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 쪽으로 좀 선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자국 선교사 박해를 구실로 해서 베트남에 파병했다. 굉장히 그 병인 양요가 생각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그쵸? 그래서 이 베트남을 보호국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원래 그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청나라가 쥐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에서 프랑스가 승리하게 됐죠. 그래서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하게 됐고요. 여기에 캄보디아, 라오스 그 옆에 있는 그런 땅들까지 집어삼키면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미일 화친 조약 1854년에 일본 개항시킨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까 살짝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미서전쟁은 미국이랑 에스파냐죠. 미국이랑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필리핀은 이제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미국 근처에 있는 그 쿠바 보호국화했고요. 푸에르토리코라는 땅도 획득하고 괌과 하와이 뭐 지금은 유명한 휴양지지만 이 당시 이제 병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독일과 러시아도 뭐 이런 것처럼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도를 좀 보시고 여기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놓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인도는 완전히 영국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동남아시아 지역도 영국이 좀 어느 정도 합쳐진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빗금 쳐지는 거 보이죠? 여기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레이 연방은 또 영국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네덜란드령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동인도 회사 여기서 뭐 여기 자와섬이라든가 뭐 수마트라, 보르네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네덜란드가 다 집어삼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특이한 게 이제 미국령 여기는 원래 에스파냐 땅이었다가 미국령으로 또 바뀐 그 필리핀 땅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사실 좀 진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사실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이고요. 그 저기 뭐라고 하냐면 그 동티모르예요. 지금의 동티모르라는 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일하게 여기 보시면 여기 타이라는 데가 있어요. 타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이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